근데 킬러 제외한 이 기출 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하는데, 이걸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자이나 마더텅이 있긴 한데 그 군데군데 사실 너무 옛날 거나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내 나름 평이한 4점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직원 보고 보내주라고 할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개념 대단원 하나를 이 종이 한 페이지에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거야.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거기다 테스트할 수 있게 빈칸을 뚫어놨거든. 내가 개념 수업할 때 필기해준 내용인데 우리 조교가 깨끗하게 써놨어. 이거를 보내줄게. 시간은 없고 할 건 많아서 절망적이잖아. 남은 시간으론 불가능이란 생각도 들지. 근데 가능해. 지금 시점에 누구나 1등급은 사기지만 4, 5등급에서 3등급, 3등급에서 2등급이 왜 안 되겠어? 우리가 성적표 받았을 때 떠올려봐. 등급이 올라가려면 적게는 한두 문제만으로도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거 잡아내는데 얼마나 걸릴까? 비빌만한 4점짜리로 나오는 단원과 주제 중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걸 잡아내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내가 15년 이상 강의를 해보니까 노력을 계속 해왔다면 등급이 올라가는 그 순간의 시간은 길지가 않아. 깨우침의 시간을 전부 압축시켜줄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후회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수능 D-Day 57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일이든 40일이든 30일이든 지금 이 영상 전략대로 하면은 남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압축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어. 지금까지 늘 공부했는데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영상으로 되겠냐고? 너희가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도 안 된 건 남들이 그냥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해서 그래. 이제는 좀 느끼잖아. 내 스스로 어떤 단원이 나오면 잘 못하는지, 어떤 주제가 나오면 겁을 먹는지. 그냥 막연히 수학을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고쳐내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자,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공부 방향은 당연히 약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약점을 벌크업해서 우리가 한두 문제 이상 더 맞추는 걸 목적으로 하면 돼. 약점을 찾아내려면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모를 당연히 풀어줘야겠지? 실모를 푸는 건 약점을 벌크업하기 위해서도 있고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어. 실모를 좀 풀잖아? 그럼 본인 강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실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풀기도 해.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염두에 줘야 돼. 약점을 찾아내자, 강점을 유지하자, 그리고 실전력도 계속 키우자. 그럼 실무를 일주일에 몇 개 풀까요? 이 질문이 되게 많은데 4, 5, 6등급 좀 밑에 등급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뻘컵 하는데 기간이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근데 일주일에 최소 하나는 해야 돼.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2,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최소 2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성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금방금방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1등급에서 만점을 노리는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몇 개 풀든 상관이 없어. 하나를 풀고 나서 약점을 바로 보완할 수 있겠는데, 그럼 바로 또 실무를 풀어도 효과가 있어. 그럼 어떤 문제집으로 뻘컵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은 벌크업용이야. 큰 틀로 문제집들이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여기다 써보면 이 순서로 가면 되거든? 유형서가 필요한 사람은 풀어야 돼, 지금도. 그리고 기출 4점짜리랑 쉬운 엔제 묶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기출에서는 예전 킬러를 안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려운 엔제로 넘어가면 되거든? 자, 모두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유형서는 4, 5, 6등급만 풀면 돼. 3점짜리 잡아내기 위해 유형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 유형서를 푼 적이 없지? 그러면 유형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출 한 건, 그리고 쉬운 엔제까지 딱 잘라가지고 4등급에서 6등급은 요 정도만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본인 약점이 삼각함수고 지수로그 함수가 강점이야. 그럼 지수로그 함수는 이렇게 풀지 말라고 그냥 실무에서만 풀어. 그런 다음 삼각함수를 실무에서 약점으로 봤다면 유형서부터 3점짜리 잡아야지 하고선 기출도 풀고 쉬운 엔제도 풀고 이러면 돼. 킬러 제외한 기출을 푸는 게 좋아, 4점짜리로. 자, 여기서 유형서는 RPM, 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는 그거 푸는 건 좀 그렇고, 기출 3점짜리로 모여있는 짱 중요한 유형 이런 거 있어. 차라리 그걸로 가면 더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 짱 중요한 유형 풀고 기출 4점짜리 킬러 제외한 거 풀고 그리고 쉬운 엔제까지 풀면 돼. 근데 킬러 제외한 이 기출 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하는데, 이걸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자이나 마더텅이 있긴 한데 그 군데군데 사실 너무 옛날 거나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내 나름 평이한 4점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얘들아 여기다가 댓글 달고 나한테 인스타 DM 보내줘. 그럼 우리
직원 보고 보내주라고 할게. 그 다음에 2, 3등급은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요거 복습하고 그 다음 쉬운 엔제를 좀 풀어줘야 돼. 기출 복습은 약간 최소화하고, 왜냐면 자꾸 하다 보면 문제 구성이 외워지거든. 간단하게 발상 떠올리는 복습을 하고, 그리고 쉬운 엔제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치를 벌크업하는 걸 추천해. 그래서 2, 3등급은 이렇게 가는 거야. 기출부터 출발해서 어려운 엔제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그럼 1등급은 당연히 어려운 엔제만 풀어도 괜찮겠지? 자, 그럼 간단히 쉬운 엔제와 어려운 엔제를 한번 추천해 주도록 할게. 원래는 이거 두 개를 시중에 좀 많이 언급되는 걸 다 받아서 전부 다 풀어본 다음에 그러고 추천을 해주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가 껴버려서 배송이 앞전에 안 온 게 한참 뒤로 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아직 배송이 안 온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것 중에 그냥 좋았던 것만 추천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언급하지 않은 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 배송을 못 받고 못 풀어본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쉬운 엔제로 추천해줄 수 있는 건 수능 특강이 기본적으로 레벨 1, 2까지, 그리고 수능 완성도 좋은 엔제고, 4의 규칙 시즌 1 있고, 싱글 커넥션 괜찮고, 그냥 커넥션도 좋은데 그거는 약간 어려운 4점이고, 그래서 연달아 풀면 좋고, 뭐 엔티켓, 빅포텐, 그리고 N-1제, 그리고 어려운 3점, 쉬운 4점 모아놓은 어삼시사도 굉장히 유명하지. 근데 이 쉬운 엔제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게, 너희가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수능 특강을 레벨 1, 2에서 풀어봤다고 쳐봐. 근데 그 문제가 조금 적어. 그래서 다른 쉬운 엔제를 두세 권을 한 번에 푸는 게 더 좋아. 이게 포인트인 거야. 강점 말고 약점을 다른 종류 문제집으로 한 단어를 연달아 쭉 파버려 그냥. 그리고 어려운 엔제를 추천해주면 대표적으로 우리 드릴이 있지. 그리고 이혜연 엔제, 4의 규칙 시즌2, 문해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운 엔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 공 들어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컬은 다 괜찮아. 정리를 하자면 4등급 이하는 요렇게 해가지고 한 두세 권, 3등급은 요 정도, 기출에 쉬운 엔제 2권 뭐 해가지고 한 3권 정도, 2등급 친구들은 기출 쉬운 엔제에다가 어려운 엔제를 하나 섞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두세 권, 많으면 4권도 괜찮아. 1등급 친구들은 약점을 보면 어려운 엔제로 약점을 채우면 되고, 중요한 건 본인 약점을 잘 채우기만 하면 등급이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벌크업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자, 여기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찐 구독자 친구들 위해서 약점 벌크업 하는 방법, 이거를 디테일하게 내가 보여주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대충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거기도 하고, 내가 가장 많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기도 한데, 지금 이 시점에 개념이 약해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것 같아요. 개념을 다시 공부할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다시 공부하는 건 아니야. 노베이스인데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공부를 좀 해봤다면 개념은 대부분 뭐가 있는지는 그래도 이해는 하고 있거든? 근데 그 개념이 잊혀지거나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단원마다 전체 개념이 써있는, 개념이 압축돼 있는 요약본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개념 대단원 하나를, 이 많은 개념을 종이 한 페이지에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거야.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거기다 테스트할 수 있게 빈칸을 뚫어놨거든? 내가 개념 수업할 때 필기해준 내용인데 우리 조교가 깨끗하게 써놨어. 이거를 보내줄게. 댓글 달고 인스타 DM 보내주면 전달하라고 할 테니까 개념 강의 다 다시 듣지 말고 이 요약본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문제 풀다 막히면 이 요약본을 보고 복습을 하고, 결론적으로 개념은 요약본을 가지고 문제 풀 때 보면서 풀든 복습하고 풀든 개념 자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크업하는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용도로 쓰면 돼. 그러니까 요약본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지. 자, 이제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벌크업 하는지 알려줄게. 자, 엔제를 풀고 있는데 못 풀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래? 해설을 보면서 왜 그런지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잖아. 여기서 끝나면 돼? 아니지. 내가 왜 못 풀었는지 그 지점을 명확히 찾아야 돼.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니까 망하는 거야. 그 못 푼 이유를 해결해주는 발상이 우연히 떠오르면 맞추고, 우연히 떠오르지 않으면 또 틀리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걸 기억날 수 있게 우리는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줘야 돼. 자, 오답 노트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떠오르게끔 그 훈련을 하는 필연성 체계화 노트를 쓸 거야. 필연성 체계화 노트는 단서를 가지고 어떤 해결책인 개념과 발상이 필요한지를 정리해 놓는 거거든.
내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작성해 놓은 노트를 간단하게 보여주면 도형 자체 기본 틀에서 나와야 되는 단서들, 아니면 수직 이등분이 나왔어? 그럼 뭘 떠올려야 되지? 아, 이등변삼각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해결책들을 모아놓으면 되거든? 근데 본인이 쓴 게 아니면 이게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풀이엔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 모르잖아.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걸 보여줄게. 얼마 전에 37분짜리 길이로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걸 보여줬거든? 작년 구모로. 근데 그게 조회수가 13만이 벌써 넘어갔어, 3주 만에.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필연성 체계화로 식이 바로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한번 불러볼래? 접선이라는 단서가 나왔어. 그리고 수식을 세워야 돼. 접선이라는 단서가 나오고 수식을 세워야 돼. 그럼 내가 식 어떤 식으로 세웠어? 2가지 정도 알려줬던 것 같아. 개념 정립 체계화랑 필연성 체계화에서. 요런 걸 니네가 대답해줘야 돼. 그래야 이번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추론한 다음 식이 빵빵 나와, 그냥 바로바로. 뭐는 뭐? 식 세울 때. 그치, 접선은 접선. 그치, 접은 접, 기는 기지. 그치, 너무 좋아. 접선은 접선. 접선 2개를 세운 다음에 비교해. 아니면 기울기는 기울기. 이렇게가 들어가면 돼. 사인 코사인 법칙은 도형 추론 문제인데, 이런 도형 추론 문제가 나오면 도형이 이렇게 2가지 도형이 중첩이 될 때가 많아. 복잡하게 문제를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럼 발상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도형 2개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이 도형이랑 이 도형이 완전 별개 관련도 없이 떨어져 있어. 근데 그걸 출제한다고? 그러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필연성을 쌓으라고 너희한테 강조할 때 도형 쪽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대답해줘, 채팅창으로 얘들아. 그치, 지금 그 말이 맞지. 공유를 찾으라, 공유점 찾으라 그랬어. 공유하고 있는 선, 각, 면이래. 미지수. 이런 걸 찾아내면 되고, 이 문제는 빈칸 넣기가 아니어도 얘를 지금 삼각형 2개가 공유하고 있어, 이 변을. 이거 기점으로 문제를 풀 거다라고 추론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고. 이게 내 공유 실력인 거야. 필연성으로 내가 늘 얘기하지. 자연수 13의 배수 나왔어. 자, 자연수란 말이 나왔어. 우리 노트에 다 써있지. 13의 배수도 자연수야, 얘들아. 자연수 13의 배수 2가지 내가 바로바로 팍팍 나와야 된댔어. 1번, 2번. 1번 뭐야, 얘들아? 채팅창. 뭐라고 써줘야 돼? 1번으로? 부등식 나와야 되지, 그치? 부등식. 2번째가 노가다인 거야. 부등식이 우선이야. 그래서 이 수식의 부등식도 중요한데 여긴 자연수가 나왔다? 압도적으로 수식의 부등식이 중요한 문제라고 추측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이 필연성 체계화 노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댓글에다가 달고 DM으로 요청하면 우리 직원이 전송해 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거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수능은 지식에 대한 그 양을 물어보는 시험이야? 아니면 너희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그 능력치를 보고 싶어하는 시험이야? 다들 알거든.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하잖아. 그럼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유형마다 정해져 있는 기계적인 그 연산이나 공식을 다 때리는 거야? 아니면 문제를 읽으면서 이건 무슨 상황이지? 그림을 그려볼까? 추론해볼까? 이거 좀 시도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게 맞을까? 당연히 추론하면서 상황 파악하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수식적인 연산이나 공식을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 아무리 엄청난 실전 개념이나 공식을 너희가 안다고 한들 수능 출제위원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실전 개념이나 좀 빠른 편법의 풀이는 부가적인 거지 핵심적인 게 아니야. 그것보단 수능 문제를 대하는 올바른 접근법, 이게 가장 중요해.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잘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전했을 거고, 그거를 올바르게 푸는 방법을 봐야 돼. 아까도 언급했던 4점짜리 접근법 영상을 내가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여기까지 본 사람들 중에 이거 모르겠다? 꼭 봐야 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조급하고 걱정되지. 지금 이 마지막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너희들 점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겪어본 노하우들을 자세히 풀어봤어. 남은 기간 이 방향대로 공부하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너희의 약점을 채워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리도록 하고, 앞으로 올라올 실전력 관련된 영상들도 전부 다 챙겨보도록 하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자.